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노인 전문의사 장영환입니다. 올해로 75세가 되었지만 제 뇌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점차 줄어들고 뇌 기능도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의 둔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최근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반드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83세의 김춘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집 주소도 자주 잊어버렸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곧 요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분 루틴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김춘배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고 혼자서도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80대, 90대가 되어도 30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으며 제 환자들에게도 권하는 단 3분 내 젊음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70대의 뇌를 30대의 뇌로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3분 뇌 젊음 루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소 공급, 둘째는 두뇌 자극, 셋째는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인 뇌가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요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70대의 뇌를 30대의 뇌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는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은 호흡을 1분간 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제 환자 중 78세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이 심호흡을 실천했습니다. 손자에게 배운 4-7-8호흡법을 활용했죠.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옛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기억해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복식 호흡으로 해야 합니다. 가슴이 아닌 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호흡하세요. 이렇게 하면 폐의 하부까지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 더 많은 산소를 뇌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69세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갑자기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매우 당황스러웠죠. 그때부터 이 호흡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백 명의 환자 이름과 그들의 병력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뇌 자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거를 다시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하지만 조금만 타다 보면 몸이 기억해내죠. 우리 뇌도 비슷합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라는 말이 있죠. 퇴직 후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업무에서 받던 지적 자극이 줄어든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매일 1분, 단 1분 동안만 간단한 두뇌 훈련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꾸로 세기입니다. 100에서 시작해 3씩 빼보세요. 100, 97, 94. 이렇게 0까지 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끝나면 7씩 빼보는 것으로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제 환자 중 67세 이정환 씨는 은퇴 후 급격히 기억력이 감퇴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죠. 제가 이 거꾸로 세기 연습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에서 7씩 빼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3개월 후에는 100에서 7씩 빼기를 1분 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일상 기억력도 함께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그 다음엔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차례로 맞대는 것이죠. 이것을 양손으로 동시에 하면 좌뇌와 우뇌가 모두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이세요.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손가락 운동은 뇌의 운동 피질과 인지 영역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오래 연주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프거나 걱정될 때 머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또는 화가 났을 때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해마라는 뇌 부위를 손상시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이죠. 쉽게 말해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의 기억력은 더 빨리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기억나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매일 마지막 1분을 특별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바로 감사함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랜만에 친구의 전화를 받아서 기뻤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할 수 있어 행복했다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제 환자 중 81세 황명자 씨는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기억력도 급격히 저하되었죠. 저는 황 선생님에게 이 감사 일기를 쓰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며 거부했지만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이웃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기억력도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루틴 1분 호흡, 1분 두뇌 자극, 1분 감사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3분 루틴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최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40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평생 방정식과 수식으로 두뇌를 많이 사용한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자 점차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인사를 해도 반갑습니다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얼굴은 알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 당혹감을 아실 겁니다. 결국 그는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제 진료실로 모셔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최 선생님께 3분 루틴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지라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특히 두 번째 단계인 두뇌 자극에 집중했습니다. 수학 교사셨던 만큼 숫자에 자신이 있으셨거든요. 단순히 거꾸로 세기 외에도 그는 매일 새로운 단어 5개를 외우고 그 단어들로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연습을 스스로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 자전거, 편지, 모자, 별이라는 단어로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40년 만에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40명이 넘는 동창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김영수, 너 야구부였지? 박미경, 넌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탔었지? 심지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친구들도 알아보셨죠. 동창들은 너무 놀라서 그가 비밀리에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야, 최재호, 너 미리 동창회 명단 보고 암기했지?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3분 루틴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최 선생님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돌아왔어요. 오늘 저는 다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76세 강명희 씨는 남편 사망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머리가 몽롱하고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었죠. 수면은 기억을 공고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강 선생님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선생님, 전밤에 2시간도 못 자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시죠?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는 걸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강 선생님은 특히 첫 번째 단계인 심호흡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1분만 하던 것을 점차 늘려 잠들기 전에도 5분간 478 호흡법을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세요. 생각은 비우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3, 4시간은 연속으로 자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한 달 후에는 6시간 연속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로 깨어났어요. 기적 같아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항상 어디 뒀더라? 하며 찾아 헤매던 안경이나 지갑의 위치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이제 동네 노인정에서 단기 기억력 왕으로 불린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3분 루틴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심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환기가 안 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오래 계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진 경험 있으시죠? 또는 창문 닫은 버스나 지하철을 오래 타고 가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는 그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나 사용합니다.
마치 작은 엔진인데 연료를 엄청 소모하는 셈이죠.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의 원인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높이면 뇌의 모든 부분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에 새 배터리를 끼운 것처럼요. 둘째, 두뇌 자극 활동은 신경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말하면 뇌가 스스로를 개선하는 능력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는 죽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과학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자신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숲속에 새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점차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은퇴 후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면 그건 뇌에 충분한 자극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세기나 손가락 운동과 같은 간단한 활동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신경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뇌에게 계속 이래, 은퇴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새로운 기술, 디지털 사진 편집이나 외국어 학습을 배울 때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 스캔을 통해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러한 뇌 활동의 증가는 인지 기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노인분들이 단 3개월 만에 20대 대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기억력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셋째, 긍정적 마인드와 감사 연습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심하게 걱정하거나 불안할 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던가요? 아니면 더 멍해지던가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부위를 위축시키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건 마치 뇌에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아요. 이 호르몬들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고 해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도 치료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8년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력하여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15%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15%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이건 약물 치료로도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3분 루틴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분 호흡으로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1분 두뇌 자극으로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며 1분 감사 명상으로 뇌에 행복 호르몬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90세가 넘어도 20대의 기억력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 반대로 60대임에도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6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환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진료 중에 환자의 얼굴은 알아보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3분 루틴은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제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력, 가족 관계까지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75세인 제가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이 루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젊은 의사들도 제 기억력에 놀라워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모두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 3분 루틴을 소개합니다.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은 72세에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의사로서의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이 루틴을 소개해 드렸고 그는 6개월 동안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를 5년 더 미루고 77세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기억력 향상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가 젊어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도 활발해지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3분 루틴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실천하면 습관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이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두뇌 자극 활동의 경우 처음에는 100에서 3씩 빼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7씩, 9씩 빼는 것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단어 외우기, 시 암송하기, 낯선 길 찾아가기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즐거움을 느끼며 하세요. 뇌는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더 많은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재미있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과 결합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두뇌 게임을 하거나 손자, 손녀에게 이 루틴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호 씨는 이 루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매주 월요일에는 100에서 3씩 빼기, 화요일에는 100에서 7씩 빼기, 수요일에는 새로운 단어 5개 외우기 등으로 요일마다 다른 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두뇌 체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발전을 응원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지역 노인센터에서 뇌 젊음 클래스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며 더 큰 보람을 느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루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식습관도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좋은 지방이 함유된 견과류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과도한 설탕과 포화지방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분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과 믿음입니다. 어떤 변화든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뇌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9세 정의원 씨는 첫 한 달 동안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 선생님, 저는 왜 효과가 없나요? 라고 물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에게 조금만 더 인내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6주째 되던 날 정의원 씨는 30년 전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더 많은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새로운 정보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건강은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의사결정, 창의성, 그리고 삶의 질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젊고 활기차면 우리의 삶도 젊고 활기차집니다. 저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 뇌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 심호흡, 1분 두뇌 자극, 1분 감사 명상. 이 단순한 3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질문하고 도전하세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사랑합니다. 제 스승이셨던 김철수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 95세의 나이에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수님, 왜 그 나이에 그런 것을 배우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환 선생, 내 몸은 늙어가지만 내 뇌는 늙지 않았다네. 호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젊은 것이지.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3분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뇌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